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FBI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인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해왔는데요. 2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주 연방경찰이 펠팍의 한인 부동산업자 고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자신의 건물에 노래방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타운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넬 것을 주선한 혐의인데요. 고 씨의 체포로 연이은 추가 기소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애비뉴 선상에 있는 3층 건물. 이 건물의 소유주인 한인 고정생 씨가 어제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 뉴욕지검의 기소장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건물에 노래방 운영을 희망하는 한인에게 펠팍 타운 관계자에게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주 고 씨는 임차인에게 타운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정 건축업자를 소개하고 공사를 맡길 것을 권유했으나 임차인은 고 씨가 소개한 건축업자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사를 맡기지 않았고 타운의 허가가 계속 지연되자 고 씨는 타운 관계자에게 $50,000를 줄 것을 권유합니다. 임차인은 $50,000가 너무 많은 금액이라 생각할 시간을 요구했고 같은 해 12월 15일 고 씨를 만난 임차인이 $50,000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고 씨는 너무 늦었다는 통보를 합니다. 결국 타운계획위원회는 노래방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고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을 공유하려 한 혐의, 실제로 돈이 전달된 정황이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 공여 혐의는 아닙니다. 고 씨의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실형과 $250,000 혹은 부당이익금의 2배를 벌금으로 선고받게 됩니다. 어제 변호사와 함께 연방법원 유학 지원에 자진 출두해 체포 절차를 받은 고정생 씨는 $50,000의 보석금이 책정됐고 고 씨는 어제 오후 풀려났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34대 뉴욕 한인회장 취임식에서 7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가 닷새 만에 풀려난 이경로 전 뉴욕 한인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을 모함한 배후 세력을 밝혀내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일 뉴욕 한인회장 취임식장입니다. 김민선 회장의 취임식을 막기 위해 민승기 회장 측과 뒤엉키면서 한인회관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경로 전 뉴욕 한인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여성과의 거리는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무슨 이유인지 바닥에 쓰러졌고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 전 회장은 지난 8일 뉴저지 자택에서 체포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지 닷새 만인 12일에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취임식 당시 언론사에 찍힌 비디오 분석 결과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 위해 누군가 배후에서 이번 일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하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소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분명히 의도성이 있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그거는 제 개인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고 제 개인은 얼마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뉴욕에서는 무고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년 이상의 집행유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맨하탄 일대에서 아시안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벌인 흑인 남성이 공개 수배됐는데요. 용의자는 공개 수배된 상태에서도 대담한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인 여성들도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맨하탄 미드타운 30가에서 60가 일대에서 20, 30대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흑인 용의자가 지난 15일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 흑인 용의자는 15일 오후 4시께 맨하탄 차이나타운 소재 멀베리 스트릿에서 41살 아시안 여성에게 말을 걸고 이를 무시하자 회색 비닐봉지로 감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가 일주일 동안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4차례나 묻지마 폭행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용의자가 아시안 여성을 공격한 것으로 미뤄 인종 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의 얼굴이 담긴 새로운 폐쇄회로 화면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에도 화재가 있었던 퀸즈 플러싱 커먼스 공사 현장에서 지난 15일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백구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10분께 플러싱 커먼스 공사장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방차 7대를 비롯해 3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1시간 만에 진압했습니다. 토마스 컴포니 백구경찰서장은 공사 중 내부 목재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재 소방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장소는 지난달 22일에도 화재가 발생했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화재로 유니온 스트리트과 루즈벨트 애비뉴 일대에 차량이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지난 14일에도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와 바우니 스트리트 사이 41번가 선상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방차 등이 출동했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공관 이전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법정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건설 하청업체가 직접 뉴욕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이전 공사를 맡았던 건설 하청회사 가운데 한 곳인 미국계 인테리어 업체 프리시전 인테리어사가 뉴욕 총영사관과 원청 건설업체 스카이랜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리시전 인테리어사는 공사 대금 6만 1,960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지난 3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들이 스카이랜드사와 뉴욕 총영사관의 랜드로드인 한국무협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뉴욕 총영사관이 직접 피소된 것은 처음입니다. 프리시전 인테리어는 소장에서 계약대로 공사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뉴욕 총영사관과 스카이랜드사 등에게 미지급 공사 대금 정산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대로 공사 대금을 원청업체인 스카이랜드사에 지불한 만큼 모든 책임은 스카이랜드사에 있다며 고소업체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허가 카드 발급의 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카드를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민자들이 속출하면서 이민국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북서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등 이민권익 옹호단체들이 노동허가 카드 발급의 심각한 적체와 관련해 워싱턴주 연방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연방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노동허가 카드 신청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노동허가 카드는 신청 후 90일 내에 발급해야 하고 기한 내 불가능할 땐 임시 카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동허가 카드 신청서가 극심한 적체 현상을 빚으면서 신청자의 상당수가 카드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신청자들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불가피하게 취업을 일시 중단하는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집단 소송을 계기로 연방법원이 이민당국에 노동허가 카드를 90일 내에 발급하도록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과 발급이 열흘 넘게 전면 중단됐습니다. 유례 없이 길어진 비자 수속 중단으로 대기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 8일부터 미국 비자 발급 주체인 연방 국무부의 비자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9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모든 비민 비자의 발급이 열흘째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불투명해 당분간 비자 수속의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시스템 문제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2, 3일간 비자 수속이 중단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10일 이상 지속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 여행객과 어학 연수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사관 측은 이번 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에 해당한다며 연방 국무부에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정이 급한 사람에 한해서는 긴급 인터뷰 일정을 잡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가 회원 간 비상 연락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법안이나 규정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협회원이 모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 측은 뉴욕 주정부가 최근 네일살롱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는 등 변화가 많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계가 뭉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확보하고 있는 회원 연락망은 뉴욕에 영업 중인 3,000개 이상의 한인업소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뉴욕주가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거나 규정을 내놓아도 업계 종사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회장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각 업소의 생사가 걸린 법안의 진행 사항과 의회 상정 통과 유무를 알려주고 각 업체가 규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업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협회 사무실이나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검찰이 뉴욕 일대 3곳의 자동차 딜러를 불법 서비스 판매 혐의로 적발했죠. 이들 3곳 외에 서포 카운티의 제너레이션 기아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기는 대부분 융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입 시 흥정 가격과 융자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들을 기만하는 이런 행위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